잘 들어주세요. 제가 지금부터 할 말은 안일한 삶을 선호하는 사람들에게는 불편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재정적 미래에 대한 가장 큰 위협이 인플레이션, 주식시장 침체 또는 고용 불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는 완전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들의 부와 장기적인 복리 이자를 창출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가장 큰 위협은 바로 매일 저녁 6시부터 10시 사이에 그들이 무엇을 하는지에 있습니다. 저는 70년 동안 인간 행동을 연구해 왔지만 진정으로 성공한 사람 중에 제가 야간 시간 낭비라고 부르는 문제를 먼저 해결하지 않은 사람은 단 한 명도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동기부여 연설이 아니라 인간이 가진 가장 생산적인 자산인 자유시간을 어떻게 낭비하는지에 대한 시스템 분석입니다. 이 자원 관리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다른 어떤 재정 전략도 기껏해야 정체를 효율적으로 조직하는 것에 불과할 것입니다. 시간이 부족하다고 불평하면서도 가장 기본적인 산수 법칙을 무시하는 경향이 만연해 있습니다. 일반적인 직장인은 하루 8배에서 10시간까지를 일하고 8시간을 자고 나면 보수적으로 잡아도 하루에 4에서 6시간 정도는 온전히 자신의 것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이 남습니다. 이는 일주일에 거의 두 번째 근무 시간과 맞먹는 고용주에게 아무런 의무도 지지 않는 시간입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이 소중한 시간을 마치 길바닥에 떨어진 100달러짜리 지폐처럼 함부로 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6번째 드라마를 보는 것은 휴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시장에서 기꺼이 높은 값을 지불할 만한 능력을 개발하는 것을 막는 엄청나게 비싼 시간 낭비일 뿐입니다. 시간은 돈처럼 축적됩니다. 매일 저녁 90분씩 기술 습득이나 사업 모델 개발에 투자하면 연간 약 540시간의 자기 개발 시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5년에서 10년 동안 이렇게 축적된 지식은 TV 시리즈를 몰아보는데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보다 훨씬 유리한 경쟁 우위로 이어집니다. 이는 결코 사소한 문제가 아니라 개인의 재정적 미래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녁 시간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결국 스스로 개발하지 못한 기술에 대해 전문가에게 비용을 지불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을 역전시키는 첫 번째 기본 원칙은 기분과 행동을 분리하는 것입니다. 퇴근 후 동기부여가 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은 치명적인 인지 오류입니다. 감정은 행동을 유발하는 원동력이 아니라 후행 지표일 뿐입니다. 행동 심리학은 행동이 동기를 유발한다는 점을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저항감과 피로감이 있더라도 어떤 일을 시작하면 뇌의 보상 회로가 활성화되고 저항감은 사라집니다. 핵심은 한 문장을 쓰거나 운동화를 신는 것처럼 거절할 수 없을 만큼 작은 일들을 시작하여 활성화 문턱을 낮추는 것입니다. 일단 그 초기 문턱을 넘어서면 관성이 유리하게 작용하기 시작합니다.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행동을 취할 때마다 신경계에 행동 증거가 쌓입니다. 이는 외부 환경에 관계없이 이를 완수하는 사람이라는 구체적인 증거가 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감정과 행동 사이의 간극이 좁아지고 결국 행동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자동성으로의 전환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귀중한 자산 중 하나입니다. 믿을 수 없는 협상 상대이며 항상 미루는 핑계를 찾는 피곤한 뇌와 협상하는 것을 멈추는 것이 오후 시간을 소파에서 허비하는 대신 실질적인 성과로 이끌어내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매일 밤 자기만족에 빠지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꺼이 지불하는 실패세라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곤한 하루를 마치고 나면 뇌는 가장 쉬운 길을 찾는데 이는 대개 무관한 콘텐츠를 수동적으로 소비하는 것입니다.
의식적인 환경 설계를 통해 이러한 패턴을 깨뜨리지 않으면 삶은 발전 없는 반복의 연속이 됩니다. 부는 순간적인 희열에 쌓이는 것이 아니라 쉬고 싶을 때에도 절제된 결정을 내리는 고독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성공은 매일 밤 즉각적인 만족을 갈망하는 충동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결과물입니다. 절제력 있는 투자자에게 시간 관리는 고수익 자산 포트폴리오 관리만큼이나 철저해야 합니다. 매 시간을 정확하게 분류하지 못하면 우연과 피로가 재정적 운명을 좌우하게 됩니다. 성공적인 오후를 계획하는 것은 운이 아니라 인지 자원을 전략적으로 배분하는 문제입니다. 진지한 분석가라면 누구나 유지, 소비, 재투자, 자본을 구분합니다. 야간 시간도 이러한 관점에서 분석해야 시스템적 정체를 피할 수 있습니다. 유지 관리 시간에는 요리, 청소, 공과금 관리와 같은 활동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활동은 필수적이지만 대부분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소비 시간은 정당한 여가 시간으로 소진을 방지하기 위해 필수적입니다. 단, 의도적으로 시간을 배분해야 하며 무의식적으로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재투자 시간은 기술 습득, 사업 확장, 지적 재산권 확보 등에 투자하는 시간입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겪는 냉혹한 현실은 유지 관리 활동에 너무 많은 시간을 소모하여 미래를 위한 여유 자금이 전혀 남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것이 실제 시간 부족이 아니라 관리 실패라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해결책은 유지 관리 작업을 철저하게 체계화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일요일 오후에 일주일치 식사를 모두 준비해 두면 매일 저녁 흩어지고 지치는 시간을 최대 4시간까지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이를 연간으로 적용하면 유지 관리 시간 200시간을 개인적인 투자 시간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가치가 낮은 작업을 위임하는 것, 즉 자신의 투자 시간 1시간에 대한 기대 수익이 직원을 고용하는 비용보다 크다면 이는 비용이 아니라 100% 직접적인 수익을 가져다 주는 투자입니다. 노련한 자본 배분자는 가치가 높은 인지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가치가 낮은 서비스에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자율성을 추구하는 데 있어 가장 현명한 수학적 전략이라는 것을 이해합니다. 인간 행동은 환경에 의해 크게 좌우되는데 이는 순전히 개인의 의지력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맹목적으로 믿는 사람들에게는 불편한 현실입니다. 소파는 수동적인 소비와 의도의 소멸과 관련된 행동적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소파에 앉는 순간 단순한 의지력만으로는 깨뜨리기 어려운 일련의 조건 반사들이 활성화됩니다. 해결책은 더 많은 자제력을 갖는 것이 아니라 물리적 환경의 구조를 바꾸는 것입니다. 사무실에서 바로 도서관이나 카페에 들른 후 집에 가는 것은 집이라는 환경이 휴식 신호를 보내기 전에 업무를 완료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작업 공간과 휴식 공간의 물리적 분리는 신경학적 수준에서 이러한 행동적 분리를 자동으로 각인시켜 줍니다. 모든 시간대가 본질적으로 동일한 질을 지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고의 인지 능력은 일반적으로 세상이 끊임없이 우리의 주의를 요구하기 시작하기 전인 아침 시간에 발휘됩니다. 하루 일과가 끝나면 전두엽 피질이 피로해져 독창적인 사고 능력이 급격히 저하되고 주의 산만에 취약해집니다. 따라서 합리적인 시간 배분 전략은 발전을 다각화하는 것입니다. 가장 집중력이 높은 아침 30분에서 60분은 가장 집중력이 요구되는 업무에 할애하고 저녁 시간은 정신적 노력이 덜 드는 행정 업무나 연구 업무에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적인 성장의 모든 부담을 뇌가 가장 지친 시간에만 지우는 것은 비효율적인 자원 관리입니다. 궁극적으로 신체 건강은 생활 방식의 변수가 아니라 개인의 모든 인지 능력이 작동하는 운영 체제와 같습니다.
저는 만성적인 수면 부족이나 좌식 생활 방식 때문에 잠재력의 극히 일부만을 발휘하는 뛰어난 인재들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수면 부족은 판단력과 기억력을 법적으로 음주 상태와 비슷한 수준으로 떨어뜨리고, 더 심각한 것은 그러한 저하를 실시간으로 인지하는 능력마저 흐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신체는 대체할 수 없고 생명보험으로도 보장받을 수 없는 유일한 자산입니다. 7시간에서 9시간의 수면을 지키는 것은 사치가 아니라, 고도의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이 어떤 계획이든 성공적으로 실행하고 장기적으로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입니다. 환경의 구조가 궁극적으로 결과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의지력에만 의존하는 것은 실패자의 전략이며, 이 성공하는 사람들은 올바른 행동이 가장 쉬운 경로가 되도록 시스템을 설계합니다. 집에 오자마자 가장 먼저 스마트폰을 만진다면 정교하게 설계된 기기가 당신의 가장 소중한 자산을 빼앗아 가도록 내버려둔 것입니다. 인간 행동은 대부분 환경적 신호에 대한 반응이며, 대부분의 사람들은 완전한 자유의지라는 환상에 사로잡혀 이러한 현실을 외면하려 합니다. 만약 작업하려는 공간과 오락을 즐기는 공간이 겹친다면 뇌의 신경세포들은 상충되는 자극을 발생시켜 작업 시작도 전에 에너지를 고갈시키게 됩니다. 끊임없는 알림이나 배경에서 재생되는 TV처럼 주의를 산만하게 하는 요소로 가득 찬 환경은 인지 능력에 보이지 않는 세금을 부과하는 것과 같습니다. 정신적 자본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물리적으로 구분된 생산성 안식처를 구축해야 합니다. 공간적 분리는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끊임없는 유혹에 마찰 없이 뇌가 몰입 상태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행동공학적 도구입니다. 주의력 경제는 당신의 생산성을 겨냥한 게릴라전을 펼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주머니 속 모든 앱은 수천 명의 엔지니어에 의해 당신의 도파민 시스템을 장악하고 수동적인 소비 상태에 머물도록 정교하게 만들어졌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이해하는 것이 피해자가 되지 않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스마트폰이 당신의 사용 시간을 마음대로 정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도구가 아닙니다. 인지적 방어를 위해서는 시간 설정형 기기 잠금 기능을 사용하거나, 집중해야 할 시간에는 소셜 미디어를 삭제하는 것과 같은 과감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이는 기술 발전을 거부하라는 것이 아니라, 중독을 유발하도록 설계된 알고리즘과 정면으로 맞서 싸워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하는 전략가가 되라는 것입니다. 마찰을 최고의 아군이 될 수도 있고 최악의 적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헬스장에 가기 위해 옷을 찾고 가방을 싸고 열쇠를 찾아야 한다면 마찰이 크고 피로가 누적되어 실패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반대로 운동기구가 문 바로 앞에 준비되어 있다면 관성이 당신에게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이 개념을 저녁 시간에도 적용해 보세요. 아침에 나가기 전에 작업 공간을 미리 준비해 두세요. 책을 원하는 페이지가 펼쳐져 있거나 소프트웨어가 화면에 설치되어 있는 것처럼 말이죠. 처음에 작은 장애물을 제거함으로써 시작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규율이란 종종 가장 약한 순간에도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가장 쉽게 해낼 수 있도록 만드는 기술입니다. 인지적 충성도는 여가 시간을 누구와 보내는지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당신이 어울리는 사람들은 당신의 탁월함이나 평범함에 대한 기준을 형성하는 사회적 환경 역할을 합니다. 만약 당신의 사회적 관계망이 저녁 시간을 불평하거나 의미 없는 오락거리에 허비한다면, 당신은 진화적 압력 때문에 결국 그러한 행동들을 따라하게 될 것입니다. 당장의 만족만을 생각하는 사람들로 둘러싸여서는 위대한 제국을 건설할 수 없습니다.
디지털 환경이든 문학 환경이든 당신의 지적 능력을 자극하고 포부를 고양시키는 환경을 찾아보세요. 생산적인 고독은 당신의 야망과 정신적 명료함을 앗아가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은 자신의 재투자 시간을 빼앗는 외부 요구에 아니요라고 말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수능적이고 언제든 응해줄 수 있는 것은 미묘한 형태의 재정적 자기 파괴 행위입니다. 의무감으로 사회적 약속을 수락하거나 퇴근 후 사소한 이메일에 답장할 때마다 그들은 순간적인 사회적 인정을 얻기 위해 미래의 일부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시간은 제로섬 게임입니다. 타인에게 주는 만큼 자신의 자유를 쌓을 기회를 잃게 됩니다. 거의 편집증적일 정도로 철저하게 자신의 시간을 지켜야 합니다. 세상이 그들의 시간이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타인의 변덕에 따라 좌우될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이해할 때 비로소 그들은 진정으로 자신의 운명을 개척하는 데 필요한 힘을 축적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가장 흔한 구조적 결함, 즉 명확한 방향성 없이 정신없이 움직이는 행태를 짚어봐야 합니다. 어디로 노를 젓는지 모른다면 밤새도록 매 순간을 최적화하려 애쓰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효율성은 일을 잘하는 것이지만 효과성은 올바른 일을 하는 것입니다. 명확한 목표가 없다면 복리이자가 뿌리 내릴 토양이 없습니다. 제가 70년 동안 목격한 가장 큰 낭비는 게으름이 아니라 방향 없는 활동입니다. 저녁 시간을 외과 수술처럼 정밀하게 관리하고 수십 권의 책을 읽고 세미나에 참석하는 사람들을 알고 있지만 10년 후에도 재정적으로나 직업적으로나 제자리 걸음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그들의 노력이 분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어떤 것에도 제대로 기반을 쌓지 않고 이리저리 옮겨 다닙니다. 구체적인 목표 없이 시간을 보내는 것은 그저 더 세련된 형태의 오락일 뿐입니다. 이 복리 효과가 나타나려면 장기간에 걸쳐 투자 방향을 일정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명확한 목적지 없이 그들은 마치 러닝머신 위를 달리는 것과 같습니다. 땀만 뻘뻘 흘리면서 제자리 걸음만 하는 것이죠. 자신이 무엇을 만들고자 하는지 정의하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피하는 지적인 작업입니다. 왜냐하면 냉혹할 정도로 솔직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부자가 되고 싶다거나 성공하고 싶다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런 막연한 열망은 화요일 저녁 8시에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시장에서 가치 있게 여겨지고 지식 축적을 통해 숙달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술을 찾아야 합니다. 부동산 투자 전략이든 프로그래밍 언어 마스터든 영업 시스템 구축이든 목표는 매주 진행 상황을 측정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흐릿한 지도는 일상의 온갖 방해 요소들 속에서 길을 잃게 만들 뿐입니다. 움직임의 오류는 바쁘게 지내는 것이 곧 발전이라고 뇌를 속이는 것입니다. 이메일을 확인하거나 책상을 정리하거나 경제 뉴스를 읽는 것은 생산적인 느낌을 줄 수 있지만 대개는 구조화된 미루기의 한 형태일 뿐입니다. 이러한 활동들은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는 데 필요한 실제적이고 고통스러운 인지 작업을 피하기 위해 선택하는 영향력이 적은 활동들입니다. 진정한 발전은 불편함을 수반합니다.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거나 어려운 개념을 암기하는 데 필요한 노력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오후 시간에 적어도 1시간이라도 이렇게 집중적인 사고 활동을 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아마도 지속적인 가치를 창출하고 있지 않을 것입니다. 야심찬 젊은이들은 종종 선택의 자유라는 개념을 오해합니다. 그들은 하나의 길에 전념하는 것을 두려워하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 자유를 지키는 길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평범함에 머무르는 것을 자초하는 것입니다.
방향을 정하지 않으면 성공을 필연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임계점을 결코 쌓을 수 없습니다. 진정한 경제적 자유는 세상이 당신에게 돈을 지불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특정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을 발휘할 때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숙달은 다른 길의 문을 닫고 모든 에너지를 하나의 길에 집중하여 마침내 빛을 볼 때까지 노력할 때 비로소 달성할 수 있습니다. 성공한 다재다능한 사람은 무엇보다도 먼저 해당 분야의 정통한 전문가였습니다. 오후 6시 이후에 내리는 모든 결정의 기회 비용을 생각해 보세요. 궁극적인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되지 않는 활동에 보내는 매 시간은 미래의 자유를 앗아가는 시간입니다. 이는 도덕적 판단이 아니라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만약 10년 안에 은퇴하는 것이 목표인데 저녁 활동이 그 절박함을 반영하지 않는다면 그 목표는 그저 환상일 뿐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자신이 원하는 것과 실제로 하는 것 사이의 일관성만이 미래 성공을 보장하는 유일한 지표입니다. 지적 진실성이란 자신의 진정한 우선순위에 대해 스스로에게 거짓말하는 것을 멈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복리 이자는 돈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평판과 인맥에도 적용됩니다. 오후 시간을 활용하여 만든 것들, 예를 들어 전문 블로그, 코딩 포트폴리오, 투자 분석 자료 등은 당신의 보이지 않는 이력서가 됩니다. 지식 경제 시대에는 벽에 걸린 학위보다 보여줄 수 있는 능력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자유 시간을 활용하여 실질적인 결과물을 만들어냄으로써 24시간 내내 당신을 위해 일하는 자산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산은 결국 당신이 시간을 되찾고 매달 월급을 받기 위해 고용주에게 머리를 빌려주는 삶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줄 것입니다. 지루함을 견뎌내는 능력은 현대 사회에서 가장 드문 경쟁 우위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즉각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시대에 살고 있으며 단조롭지만 필수적인 일에 집중하는 능력은 사라져 버렸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최신 유행을 쫓거나 소셜 미디어에서 도파민 분비를 자극하는 데 시간을 보내는 동안 매일 밤 자신의 목표를 위해 자리에 앉아 노력하는 사람은 결국 경쟁자들을 지치게 만들어 승리할 것입니다. 성공은 상당 부분 꾸준함을 유지하려는 유혹에 맞서는 인내의 싸움입니다. 눈부신 결과는 거의 항상 수년간의 평범한 노력을 비범한 일관성으로 수행한 결과물입니다. 그들은 외부 회계사의 냉철한 시각으로 자신들의 결과를 평가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6개월 동안 밤잠을 설치며 노력했지만 새로운 기술이나 재정적 자산, 측정 가능한 진전 등 실질적인 성과가 없다면 그들의 시스템은 실패한 것입니다. 피로나 상황을 탓하지 말고 실행 과정의 결함을 찾아야 합니다. 자기 연민은 합리성을 추구하는 사람에게는 사치일 뿐입니다. 방향을 바꾸거나 환경을 개선하거나 목표를 단순화하십시오. 하지만 성과를 내지 못하는 계획을 계속해서 실행해서는 안 됩니다. 시장은 노력에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결과에 보상합니다. 노년은 젊은이들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빨리 찾아오고 그와 함께 정신적인 경직과 에너지 감소가 찾아옵니다. 지금 당신에게 주어진 시간은 하루하루 가치가 떨어지는 자본입니다. 시간을 낭비하는 것은 마치 내일도 건강하고 맑은 정신으로 새롭게 시작할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는 것과 같은 오만입니다. 워렌과 저는 일찍 시작했고 결코 멈추지 않았기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탄탄한 부의 기반을 쌓을 기회는 상대적으로 짧습니다. 그 기회가 사라지면 생존을 위한 투쟁은 훨씬 더 치열해집니다. 야망의 불꽃이 아직 타오르고 있을 때 저녁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십시오. 궁극적인 목표, 즉 시간에 대한 완벽한 통제력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값비싼 장난감을 사기 위해 제국을 건설하는 것이 아니라 흥미없는 일에는 아니요 라고 말할 권리를 얻기 위해 제국을 건설하는 것입니다. 성공이란 매일 아침 일어나 누구의 허락도 구하지 않고 앞으로 16시간을 어떻게 보낼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유는 평범한 밤의 어둠 속에서 여가 대신 공부를 선택하는 고요한 방 안에서 얻어집니다. 여러분에게는 이미 지도와 시스템이 주어졌습니다. 이제 남은 질문은 그것을 끝까지 실행할 의지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운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순전히 계산과 의지력의 문제입니다.